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영국 연호자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 첫 차 구매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의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대한민국이 정말 진심으로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인간관계 시 좀 피해야 할 3대 직업군이 있다고 하죠. 폰팔이, 용팔이, 그리고 차팔이. 저도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첫 차량 구매 경험은 너무 기분 더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차팔이에게 제대로 능욕당했었죠. 그럼 독일의 차팔이들은 어떠한지, 중고차 시장은 어떠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차팔이가 문제가 되는 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상도덕이죠. 허위 매물이나 이런 사고 기록 위조나 미터기, 마일리지 위조 같은 이런 모든 악덕 차팔이 수법들이 이 상도덕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우선 독일은 소위 우리가 한국에서 차팔이라고 부르는 그 중고차 판매상, 판매 직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 수준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차팔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양아치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중고차 판매 직업군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중고차 판매 직원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좀 검증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채용 절차를 통해 검증된 인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독일의 독특한 중고차 시장 때문인데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독일은 중고차가 정식 딜러샵의 부속 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있는데 주류는 정식 딜러샵에서 자사 브랜드의 중고차 매매를 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판매 직원도 폭스바겐, 벤츠, BMW 등의 직원인 것이죠. 또한 자신의 브랜드 차량 위주로 중고차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도덕 없는 짓들을 안 합니다. 돈 더 몇 푼 벌자고 수천억에 달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도덕 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런 짓을 했다가 클레임이 들어오면 바로 징계나 또는 해고가 될 테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인생은 실전이죠. 허위 매물 이런 건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국민들은 신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 회사 사무실 용품을 급하게 사와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상무용품 샵에 딱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집어들고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외상으로 가능하냐, 회사로 인보이스 보내주시면 격리팀에서 대금 지불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명함 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명함을 딱 드리고 제가 정말 그 회사의 직원인지 어떤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용품을 저는 가져갔고 회사로 며칠 뒤에 이렇게 인보이스가 날라왔더라고요. 그 인보이스를 가져다가 격리부서에 주고 이제 대금 지급을 하고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사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이어서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내가 어디서 온 누군 줄 알고 명함이 가짜면 어떻게 하려고 명함 한 장 딱 받고 확인 절차도 없이 그렇게 보내주는 걸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독일은 이렇게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신용을 지키는 것을 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개인 사업자도 아닌 딜러샵에서 허위 매물로 고객을 꼬신다? 사고 기록을 위조한다? 미터기를 위조한다? 정비불량 상태의 중고차를 대충 떠넘긴다? 침수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서 판다? 이런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랬다가 바로 딜러샵은 소송을 받고 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되겠죠. 이게 독일의 중고차 시장의 대략적인 시스템입니다. 한번 차팔이에게 능욕당한 그런 경험이 있던 저에게 독일의 그런 신용을 바탕으로 한 중고차 시스템은 너무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닌 중고차를 사는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매번 중고차를 구매할 때마다 뽑기 잘못되면 어쩌나, 침수차인데 속아서 사면 어쩌나, 반절 잘라진 차를 용접으로 이렇게 잘 붙여놓은 차를 사면 어쩌나, 본네트 열어보고 볼트 주위에 재도색된 흔적이 있는지, 색깔이 주변 색깔과 같은지, 혹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 살펴보고, 또 운전석 안전벨트 이렇게 끝까지 쭉 빼보고 흙이 묻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해보고, 트렁크 열고 밑에 타이어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그 밑에도 한번 다 확인해보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기당할 걱정을 하면서 중고차를 사는 것,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우리가 왜 사는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야 되는지, 당연히 그런 걱정 없이 양품의 차를 서류상으로 다 파악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중고차 딜러들이 그런 상도덕 없는지 못하게 국가에서 제도 정비를 했어도 한 20년 전쯤에는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지금 이렇게 K 방역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G7에 초청되고
삼성이 반도체를 씹어먹고 한국 조선소들이 얼마 전 카탈게스의 그런 LNG 운반선을 싹쓸이 수주하고 현대차, 기아차, 미주와 유럽을 누비는 이 2020년에 여전히 유튜브에 중고차라고 검색하면 이따위 영상들이 흘러넘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비단 양아치 차파리들 뿐 아니라 제도 정비를 게을리하는 당국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국의 그런 책임 있는 분들께서는 중고를 사면서 차파리에게 이렇게 능욕당하고 내 차 뽑기가 잘 나올까 전전긍긍 해보신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차 따위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서민들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돈 없는 서민들 중고차 살 때 눈탱이 맞지 않도록 제도 정비해 주시는 게 책임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